안녕하세요. 다재다능의 백원장입니다. 요즘에 소아과와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보도도 많이 되고 있죠. 제가 의사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월에 대구시에서 17세 학생이 4층 건물 높이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환자는 대구 파티마 병원을 갔다가 이송이 됐고, 경북대 병원으로 갔다가 또 달서구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이제 여러 군데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수용을 거부당해서 이 사건이 환자 외면한 의료기관, 구급차 뺑뺑이 등의 제목으로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군자동에서 5살 아이가 열이 오르고 가빠져서 119가 출동을 했는데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지만 입원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보호자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너무 기가 막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이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뺑뺑이 끝에 2시간 만에 죽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수원과 성남, 용인 등 대학병원 3곳에 이송 여부를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 안산과 천안 등 대형병원에 추가로 문의했지만 어렵다. 의정부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에 결국은 사망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119에서 계속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더욱더 심하답니다.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서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4차례에 걸쳐 연봉 4억 원대라는 조건을 제시하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했지만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도 안 간다는 거죠.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전국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곳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의사가 없는데 의료센터를 늘린다고 해결이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블라인드라고 아시죠? 직장인들 커뮤니티인데 이 블라인드에 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얘기죠. 보면 간호사 병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함. 국내 최고 세계 50위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병원이 응급수술 하나를 못해서 환자를 사망케 했다. 겉모습만 화려한 병원의 현실은 직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댓글이 이렇게 달려요. 의사였으면 어떻게든 수술 강행했을 텐데. 이게 여러분들 의사를 바라보는 현실의 시각이죠. 저는 안타까워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건이 또 일어나는 바람에 국회에서 이 후속대책 토론회를 했는데 신경외과 의사들을 또 성토하는 성토대회가 열렸답니다. 근데 여기서 대한뇌혈관학회 김용배 상임이사, 김용배 선생님은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인데요. 강남세브란스에 저랑 같이 이제 있었죠. 개두술만 전담하는 의료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1년간 수술하는 결과를 경제적으로 따지면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해 4% 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그런 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당시에 토론회에서 개두술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은 30여 명 내외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250명이 필요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의가 뇌수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술가산제 등 의료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근데 사실 여기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신경외과 전공의 증원도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이게 사실 제가 의사이고 신경외과 의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공의가 모자라서 신경외과 의사가 모자란 게 아니죠. 전문의가 모자란 거예요. 전문의의 처우가 나쁘고 전문의의 대우가 나쁜데 어느 누가 전공의를 합니까? 저도 제가 신경외과 전공의 했지만 저도 뇌 안 했잖아요. 뇌를 전공한 사람이 훨씬 더 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소송에 대한 위험도 적고 돈도 더 많이 번다면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결국은 너무 힘들고 제가 뇌 쪽을 전공하지 않은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밤새 수술하고 다음날 외래 또 보고 50 넘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제가 실제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의사들은 저보다 한 15살씩 어린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밤새 수술하고 돈도 못 버는 일을 합니까?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편하게 지내자고 전공의 뽑자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얘기가 다른 얘기고요. 전문의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전문의를 더 뽑아서 해결해야죠. 전공의는 완벽한 형태의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고 전공의만 뽑으면 된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의사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를 늘려도 아무도 그거를 하지를 않거든요. 어느 누가 남들보다 더 적은 대우를 받으면서 더 힘들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심지어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는 문을 닫는데 소아과에서조차 의사 수를 늘리는 거를 반대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 의료를 재건하자. 의사들은 어차피 그래봤자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거를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을 어쨌든 해결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길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이대 목동병원, 한양대 병원 이런 대형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야간 진료 그리고 소아과 진료 등을 이미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이미. 의대생이 뽑은 기피 전공 순위 1등 소아과, 2등 흉부외과, 3등 산부인과. 이유가 뭐냐? 1번 전문의가 된 후 삶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보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삶의 질. 요즘에 다들 이제 워라밸이라고 많이 하죠. 의료 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질 우려 때문에. 필수 의료라는 거는 결국은 수술이나 어떤 중대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판례들이 의사를 책임을 묻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거죠. 전공의 씨는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전공의가 모자라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문의가 해야 될 일을 전공의한테 시키니까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는 거예요. 지금 뭐 88시간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88시간 일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나요? 요거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입니다. 보시다시피 0이 뭐 수두룩해요. 서울도 4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자랄 수밖에 없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당시에 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한 이유는 개두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개두수를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사람을 못 뽑느냐? 아산병원 같이 이런 아산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손꼽히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렇게 큰 병원에서 왜 머리 수술할 사람을 못 뽑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수가의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죠. 개두수라면 4% 손해다. 신경외과 의사가 증언한 기막힌 현실. 김용구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죠. 보면 실제로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한 4,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뇌종양 수술, 뇌혈관 수술 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만 비교해도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수술 한 명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보통 수술하는 의사 1명, 어시스트하는 의사 2명, 마취과 의사 1명, 그리고 마취과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사 2명, 스크럽하는 수술방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 1명, 밖에서 서큘레이션 하는 간호사 1명, 의사를 도와주는 인턴 1명. 벌써 이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냥 수술만 해도 9명 필요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수술만 하진 않겠죠.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렇다고 인건비가 어디 가지 않아요. 의료 행위라는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 경영적으로 볼 때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고 심지어 이 뇌 수술 한 번 하면 적게는 3시간, 길면은 5시간, 6시간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이 다른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근데 보상하는 수준은 24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좀 안 맞지 않나요? 최소한 뭐 엄청 떼돈을 벌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안 뽑아주니까 과로를 하게 되고 과로를 해서 실제로 2018년에 송주환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사망했고 2019년에 당직실에서 가천대 길병원 신용록 전문의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뇌수술을 할 때 이 클리핑 수술을 한다는 거는 이 클립, 빨래집게 같이 생긴 이 클립이라는 걸로 이렇게 혈관을 딱 잡거든요. 근데 이 기구가 없으면 수술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산병원에서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치자고요. 일본에 100만 원에 그걸 주고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파는 게 아니고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에 팔려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병원에 파는 가격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파는 가격을 나라에서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에 10만 원이 든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업체에서는 최소한 30만 원, 40만 원 받아야지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냥 5만 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건강보험 시스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병원비를 싸게 내고 진료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의 원가와 마진은 보존해줘야 업체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겠죠. 근데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국내 단가가 태국의 절반이니 마진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공급하던 일본 회사는 아예 철수했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하나가 남아서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남길 수도 없어요. 딱 정해놓는 거죠. 이러니까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 의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되는 이유가 나라에서 그걸 딱 정해놓고 풀질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받으려면 엄청 비싸게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임의로 급여의 제품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 자체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가 받아야 되는 클리핑 수술 비용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70만 원, 일반 병원에 300만 원이다. 미국에서는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게 줘야 하는 수술이다. 예전에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이거 수술했잖아요. 실제로 1억 5천인가 나왔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도 1억 5천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의 마진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병원도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의사들은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오면 20.8% 흉부외과 의사는 다른 일을 했고 산부인과도 15.4%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흉부외과 선배들을 보면 탈모 클리닉 하면서 머리 심거나 비만 치료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소아과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가장 결정타는 사실 이 사건이었어요. 이대 목동병원 사고 이후에 신생아를 전공하겠다는 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일을 하는 것.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 지원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그 사건이 엄청났습니다. 환자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피부 미용 의사가 감옥 가지는 않지 않느냐. 젊은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신생아 전공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에서는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의료인이 피해 보상액 일부를 부담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고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찾아보면 처음 알았어요. 과실이 없는데 왜 보상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산모나 신생아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하면 최대 3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고 문제는 의료진 잘못이 없어도 피해 보상 재정의 30%를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한 의사의 1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태동이 약한 채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의사가 주의 의무 소홀했다. 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부모 측에 12억 552만 2190원을 지급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실제로 해당 의사는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胎상태를 확인했고 뒤늦게 응급제왕절개를 실시했지만 태아는 자가옥과 심박동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누가 보면 진짜 되게 막 환자를 방치한 것 같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제가 답은 못 하겠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왔던 시간이 대략 11시 반 정도 됐답니다. 저도 카더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환자를 1시 반쯤 봤다고 하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당직 중에 환자를 자다가 안 본 건지 집에 있다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자마자 간호사가 처치를 했고 검사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주의 의무 소홀했다고 판결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어렵고 근데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면 어떤 누가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12억이면 인생을 다 바쳐야지 벌 수 있는 금액 수준 아닙니까? 의사가 무슨 다 100억씩 벌고 이러지 못해요. 근데 이러면 어떻게 진료를 하겠어요? 분만일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더라도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거죠. 이 산의회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회일 거예요. 분만의 낮은 수가와 낮은 출산율로는 분만병원 운영비와 인건비를 유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선의의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던 결과는 인해서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 판결은 많은 의사를 위축시키고 재정난에 빠지게 하여 분만 인프라를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불가항력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건데 의사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실수가 없어도 잘못되는 일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일반인들한테 이거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감안을 해야죠.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뭐라고 답은 못 하겠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